이렇게 처리량을 초과하게 되면 간에 쌓여 지방간이나 지방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로우면 안 먹으면 되지 않아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전혀 안 먹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소영입니다. 사실 우리가 간은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해독작용을 떠올리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먹고 있거나 무심코 먹는 이것들이 간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습관, 무심코 하는 이것들이 간 건강을 해칩니다. 탑3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음주입니다. 음주는 모두가 알다시피 간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알코올 대사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간에 쌓여서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똑같이 술을 마셔도 간에 더 안 좋은 음주 습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간헐적으로 포금하는 것과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안 좋을까요? 정답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간은 일주일 주기로 스스로 정화하는 기능이 있는데 꾸준히 술을 섭취하는 분들은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조금이라도 꾸준히 먹는 사람은 알코올성 간질환에 더 취약하고요. 습관성 음주로 이어져 알코올 중독이 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비싼 양주가 상대적으로 값이 싼 소주보다는 간에 더 좋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수가 높은 술이 간에 더 부담이 가는 건 맞지만 도수가 낮다 하더라도 간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 건 아닌데요. 따라서 비싼 양주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소주 모두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종보다는 음주를 하는 기간이나 양이 더 중요합니다. 술은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지만 정말 못 끊겠어요 라고 하신다면요, 횟수나 양을 제한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2회 이상으로 드시지 마시고요. 제한하는 양도 여성의 경우는 맥주잔으로 2컵 정도, 남성분의 경우는 3컵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주 시에는 고단백 음식을 안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고단백 음식을 곁들이면 알코올의 흡수 속도를 더디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영양제나 영양즙 과다 섭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물은 간 수치를 올리거나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알고 있지만요. 흔히 접할 수 있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영양제나 영양즙 같은 건강식품들이 간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건 간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약물과 마찬가지로 이 식품들도 과다하게 섭취 시에는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영양제는 권장 복용법을 지킨다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기저질환으로 신장이나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영양제 중독이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많은 양의 영양제를 무분별하게 또는 과다하게 또는 장기간 섭취하시게 되면 간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과다 섭취 시 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제로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와 철분제, 녹차 추출물, 가르시니아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비타민 A는요, 중증 여드름이나 건선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사실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들 드시고 있는 영양제입니다. 우리가 종합 비타민제를 먹고 있으면서 비타민 A를 또 먹거나 또는 피부에 좋다고 하여 권장량보다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소변으로 배출이 되지 않아 과다하게 복용한 양이 간에 축적되어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철분제도 과다 복용 시 철분이 간에 쌓여 간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철분의 양은 연령이나 질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철분제 복용을 고려 중이시라면 혈액 검사를 해서 정확히 상태를 파악하시고 의사와 상담 후에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녹차에는 항산화 물질인 카테킨 성분이 많은데요. 하루 권장량인 400mg 이상 섭취할 경우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카테킨 400mg은요. 녹차로 먹을 경우는 하루에 녹차를 20잔 이상 먹어야 섭취하는 양이라서 녹차로 드시는 경우는 큰 문제 되지 않지만 카테킨 성분의 영양제로 섭취하는 경우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가르시니아는 다이어트에 도움된다 하여 각광받는 영양제죠. 이 가르시니아의 하루 권장량은 3000mg인데요.
다이어트에 도움된다 하여 가량 복용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영양제뿐 아니라 영양즙류도 과다 섭취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요. 양배추즙, 포도즙, 양파즙 등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보조적으로 챙기는 즙류의 종류도 참 많죠. 근데 이 즙류는요, 즙을 내게 되면 생물로 먹는 것보다 영양소나 당분이 응축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과량 섭취 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액상과당의 섭취입니다. 사실 술보다 이 액상과당이 간에 더 해로울 수도 있는데요. 술이 간에 안 좋은 건 모두들 알고 있지만 이 액상과당은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술은 술자리 약속이 있든 아니면 내가 음식에 곁들이든 술을 먹는다라는 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액상과당의 경우는 시판되는 음식에 대부분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액상과당이라고 인지를 해서 먹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먹는 양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액상과당이 뭔지 말씀드리면 옥수수 전분에 과당을 추가하여 만든 인工적인 감미료입니다. 그런데 이 액상과당이 설탕보다 더 달고 저렴하기 때문에 시판되는 거의 모든 음료수와 단맛을 내는 가공식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액상과당이 간에 해로운 이유는 단당류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며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몸에서 에너지로 쓰일 부분은 쓰이고 남은 부분은 간으로 이동되어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액상과당은 이러한 과정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바로 간으로 직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처리량을 초과하게 되면 간에 쌓여 지방간이나 지방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로우면 액상과당 안 먹으면 되지 않아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액상과당을 전혀 안 먹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무설탕이라고 표기된 제품들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설탕을 뺀 자리에 대체제로 액상과당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다라고 생각하는 탄산음료나 주스,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빼고도요. 건강음료, 단백질바, 샐러드 소스, 시리얼 등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음식에도 이 액상과당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식품을 구매할 때는 라벨표를 확인하여 액상과당, 고가당 옥수수 시럽, 콘 시럽, 기타 과당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음식들은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심코 하는 이 생활 습관 때문에 간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은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